의원님과 여러 이제 플랫폼 업체들 간담회 이런 네, 것도 예. 저도 참여해서 같이 이제 고견도 정치해보고 현장 의견들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고 그랬는데요. 뭐 요즘 이제 플랫폼이 정말 뭐 쿠팡 이런 이제 물류 기타 배달 뭐 통신 뭐 여러 플랫폼 업들이 있는데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독과점 문제인 거잖아요. 왜 이렇게 독과점 문제가 강해졌고 플랫폼은 이제 양면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쪽은 소비자들과 플랫폼과의 시장이 있고 네. 한쪽은 또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 그렇죠.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소비자 시장에서 소비자를 많이 모으면은 뭐 1,000만을 모았다, 2,000만을 모았다 그러면 그게 그 자영업자 입점 업체들 시장에서는 독점적인 지배력으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네, 네.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저기에 소비자가 1,000만이 있다 그러게 되면 저기 가서 물건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플랫폼이 요구하는 대로 뭐 고액의 수수료를 내라고 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랫폼들의 전략이 다 뭐냐면 소비자들한테 다 뭐 무료 배송한다, 뭐 무료한다 그래서 네. 다 그 무료한다 그러면서 모은 다음에 그 비용들을 입점 업체들한테 이제 그렇죠. 그 고액으로 물리는 그래서 고액의 이제 어떤 그 이익을 남기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달 시장에 있어서는 쿠팡하고 배달의 민족이 이제 배달의 민족이 1위고 쿠팡이 2위인데 둘이 이제 사실상은 같은 정책을 하고 있어요. 네. 9.8%의 고액의 수수료를 한다라든가 소비자한테 무료 배송을 한다라든가 배달료들을 자영업자들한테 물린다든가 높은 결제 수수료를 요구한다든가 네. 그래서 배달 물건 하나 팔면은 한 20-30%가 그 배달의 플랫폼원들한테 가는 이런 그렇죠.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뭐 배달해가지고 하나도 이익을 남길 수가 없다. 네. 그러면은 정상적이면은 매장에서 파는 거하고 배달하는 거에 가격 차이를 둬야죠. 예, 예. 근데 그 가격 차이는 또 못 두게 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공정위가 그건 적발을 해가지고 지금 예. 과징금을 물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과징금을 물리려고 그러니까 와서 이제 소위 동의의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고칠 테니까 입점 업체들하고 잘 합의할 테니까 과징금을 물리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쿠팡하고 네, 네. 배민들이.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들이 뭐 깍소리가 나서 배달의 민족 앞에서 지금 그 뭐 석 달째 지금 농성을 하고 있고 쿠팡과는 이제 뭐 쿠팡이 응해줘 가지고 좀 국회가 중재를 서 가지고 지금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좀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독과점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민주당은 뭐 결국은 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이라고 그래서 온플법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과도한 수수료를 못 두도록 정부가 이제 주요 플랫폼 시장 배달앱 같은 데 있어서는 네. 이제 수수료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매출이 큰 데하고 영세한 업체하고를 똑같이 고액의 수수료를 받으면 이건 오히려 차별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영세한 데들, 예. 작은 데들은 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우대 수수료라고 그러는데 네. 신용카드도 그래서 지금은 매출이 작은 영세상인하고 소상인한테는 우대 수수료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신용카드처럼 우대 수수료를 도입하라.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제 빨리 통과시키자 이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 12.3 내란의 영향도 커서 아마 같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작년 11월 경에 보니까 580만 정도 됐거든요. 자영업자들이.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550만까지 급격하게 한 27만 이상이 떨어졌어요. 요 몇 개월 사이에. 복합적으로 작용은 했겠지만 혹시 요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기운데 독일이라든지 미국 자본들이 대주주잖아요. 상당 부분이. 그래서 우리 어떤 소상공인들의 눈물이라든지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좀 특수성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떤 높은 비중의 자영업자 외국은 보니까 OECD는 11% 정도 되더라고요. 자영업자 비중이. 근데 대한민국 거의 2배가 되니까 이런 어떤 자영업자들의 눈물 이런 것들을 그들이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면은 그렇죠. 없던가요? 그런 문제도 있죠. 지금 배달의 민족은 지금 그 대주주가 독일 기업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독일 기업은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고 네. 거액의 지금 과징금 이런 것들을 공정거래 위반으로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하. 그래서 작년에 4천억이나 송금을 했어요. 예. 그 배당을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비난 여론이 많았죠. 자영업자들 쥐어짜 가지고 그 독일 기업에 4천억이나 과잉 배당을 하느냐. 네. 그랬더니 그걸 또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자사주를 매입을 했어요. 아. 배달의 민족이. 근데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게 자기들 되면 지분만 뭐 자기 지분이 가격값만.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철수하게 되게 되면 비싸게 주식 팔고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빠져나가려는 전략을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든지 자영업자들을 단기간 내에 크게 쥐어짠 다음에 그걸 배당이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 같은 걸 통해서 자기 주식 가치를 높인 다음에 빠져나갈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법 있잖아요. 수수료 상한제 이런 거에서 발의하지 않으셨어요? 다 발의가 돼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정무위원회 이런 민생을 다루는데 위원장이 국민의힘 쪽. 정무위원회 정말 중요한데 정무위 그러니까, 소속이시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뭐 법사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에서는 뭐 거의 매일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임위가 열려서 국회 책임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정무위는 뭐 2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어요. 뭐 홈플러스 사태 생겼죠. 지금 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건 터졌죠. 뭐 이 배달앱 문제 지금 심각하죠. 민생 이슈가 이렇게 많은데도 예. 정무위가 2달에 한 번 정도씩 열린다는 것들은 이건 저는 뭐 민생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소위를 왜 그렇게 안 열어요? 처리할 현안이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쳇바퀴 돌듯이 이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MBK 그 김병주 회장이 그 안 나왔어요. 국회에서 현안 질의할 때. 예. 그래서 저번에 회의를 할 때는 청문회를 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론에 공표도 했습니다. 근데 또 안 열어요. 금감원이 조사가 끝나면 열겠다. 근데 금감원이 어느 정도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사기 채권 판매를 했다 그러고 이제 검찰에 넘기겠다 그랬어요. 그럼 열어야 되잖아요, 청문회. 네. 근데 지금도 또 안 열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민생 이슈들이 제대로 그런 정무위나 이런 데서 못 다뤄지고 있는 예. 거죠. 홈플러스 말씀 나온 김에 MBK 홈플러스에서 거기 이제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뭐 겉으로 보면 다 재벌적인 줄 알지만 각각의 이제 상인들이 또 입점하기도 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피해 보는 협력업체나 이런 방안들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제일 핵심은 이 회사가 가야지 살아남는 거잖아요. 거기 예, 입점업체들이라든가 뭐 마트 노동자들도 지금 10만이나 되는데 홈플러스 마트 노동자들이. 근데 계속 가려면 투자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다음에 알짜배기 매장 16개를 팔았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 자기들 어떻게 보면 이익은 다 가져간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아남으려면 원래 처음에 인수할 때 투자하기로 했던 1조를 투자하든가 네. 아니면은 지금 김병주 MBK 회장이 약속을 한 그 사제 출연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 회사가 계속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추가 투자가 없이 빨리 빠져나갈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들 지금 불안한 상태가 돼서 지금 그 채권 투자자 뭐 그 상거래 채권을 갖고 있는 입점업체들 마트 노동자들 다 뭉쳐가지고 공동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6월에 나올 회생계획안에 추가적인 투자 계획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국회에서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인 투자 계획이 있냐? 나오게 만들어야 살리려고 하고 있냐? 예. 금감원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냐? 이걸 해야 되는데 안 연단 말이에요. 예. 그럼 국회가 일단 이렇게 이제 무기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니까 벌써 또 MBK의 태도가 달라져가지고 사제 출연 얘기 거의 뭐 없던 것처럼 얘기하고 원래 약속했던 1조 투자에 대해서도 지금 뭐 전혀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올드 도미노맨님께서 악덕 기업입니다. 이즈님께서는 배민 불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그에 따른 이제 불만들 또 이제 소상공인 분들의 눈물에 대한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내란의 밤 이후에 소비도 위축돼 있고 또 실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 보니까 여러 선행 지수들에 있어서 이제 뭐 소비 활동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이제 많은 자영업자 뭐 택시 이런 것도 이제 다 어렵게 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1분기에 마이너스 0.2% 거의 주요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 이제 수출도 쉽지 않아졌죠. 네. 그나마 이제 작년은 수출이 좀 받쳐줬는데 작년 수출도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게 되면 이제 관세 정쟁을 일으켜서 무역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것 때문에 밀어내기 수출들을 하반기에 많이 했기 때문에 버틴 건데 이제 뭐 쉽지 않아졌잖아요. 그럼 이제 내수라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갑을 닫고 있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마중물이 되는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 화폐 같은 거죠. 그래서 지역 화폐들을 좀 대거 발행을 해가지고 또 그 지역 화폐들은 대기업한테 그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귀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들도 지금 대거 폐업을 하고 있는데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추경에 꼭 지역 화폐 예산을 좀 담자라는 것들인데 그런 걸 이제 못 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황당하게 이제 그 국힘이나 밖에서는 뭐 무슨 어떤 특정 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하면서 또 기승전 민주당 기승전 이재명에서 뭐 성남 때부터 어떤 뭐 특정 업체로 이런 황당한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이미 각종 보고서에 보면 지역 화폐의 경우에 통화 승수 돈이 드는 그 송수에서 많게는 2배에서 5배까지 효과가 있다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거는 이제 뭐 경제학에서도 경제가 어려울 때 쓰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적기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쟁의 대상이기보다는 그럼 지역화폐가 아니면 다른 이름을 붙여서라도 그러면 그 내수 경제를 소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걸 정쟁으로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런 정책도 필요하고 건설 경기도 지금 다 바닥에 나 있어요. 아이고, 민간 그렇죠. 건설 회사들은 다 PF에 묶여가지고 자금 조달이 안 돼요. 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걸 조정하지 않고 그냥 대기업들 봐주기 정책을 한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다 정부 눈치만 보고 조정을 안 했어요. 예. 차기 정부가 되게 되면 이것도 조정을 해야죠. 그래서 안 될 사업들은 빨리빨리 정리하도록 하고 뭐 그 사업성이 없는 토지들은 매각하도록 해가지고 좀 더 싸게 그 토지를 넘겨받은 그런 건설 회사들이 다시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준다. 네. 이걸 해야 되는데 한 1, 2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공공입니다. 네. 그럼 LH, SH들이 그렇죠. 사업을 벌려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서울에만 하더라도 74개의 공공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구가 있어요. 네. 이건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거부터 추진을 해줘야지 건설 경기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중소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하도급 받아서 자기 전문 건설 분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을 주나 LH나 SH 같은 공공이 주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이 못 움직일 땐 이럴 때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벌려줘야 된다. 어차피 벌릴 사업이잖아요. 공공 재개발 같은 것들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네. 막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빨리 추진하는 것들을 하자는 거죠. 지방 중소건설 업체들은요 지금 거의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역대 최고의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고용 유발 효과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업도 근데 역대 최고의 폐업률 거기에 이제 PF 부실은 여전히 계속 지속된 거고 악성 미분양 이런 것까지 막 겹치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승인받고 시행하고 하는 것들을 점점 뒤로 이제 늦추고 있잖아요. 그게 연쇄적으로 계속 문제가 생겨서 아마 새 정부 들어서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재점검하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LH가 하던 사업들을 전부 민간에 넘겨라 그래서 또 LH의 사업을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네.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도 건설을 못하고 공공도 건설을 못하고 그러니까 건설기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뭐 보수 정권은 주택 공급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게 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이 반토막이 났어요. 예. 그래서 다시 또 주택 그 시장에 불안정하게 만든 게 또 윤석열 정부예요. 차기 정부는 이런 상황 하에서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거를 지금 할 수 있는 게 민간이 좀 멈춰버린 상태 속에서는 일단 공공이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네. 빨리 민간이 이제 그런 PF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젊은층 MZ 세대를 포함해서 이제 청년 취업 일자리 또 창업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과거에는 젊은층들은 주로 이제 민주당 성향이 많았다 했지만 뭐 근자 몇 년 동안에는 또 그렇지 않고 20과 30 세대가 또 분리되는 이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청년들에 대한 부분 정책이나 내용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면 대기업만으로는 어려워요. 네. 전체 고용의 90%를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대기업만으로 청년 그 취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려워서 중소기업도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중소기업의 일터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말에 했던 것들이 스마트 공장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사업을 하는 데들은 그 지저분하고 뭐 산재만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화 돼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일도 이제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주로 이제 뭐 프로그램을 입력한다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거로 다 바뀌어 있어요. 네. 그런 데는 실제로 대학을 나온 청년들도 많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또 반토막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반으로 깎아가지고. 예. 그래서 다음 정부에 있어서는 이런 중소기업들을 스마트 공장화 사업을 통해서 일터 혁신을 하고 경쟁력을 높여주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청년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시청자 여러분 뜨겁게 우리 김남근 의원님과 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제 현안 그리고 청년 일자리 전반적인 상황까지 소상공인의 눈물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 경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매번 정치 시사에 대한 거에 염증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지칠 때가 있는데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김남근 TV 성북을의 김남근 의원님 김남근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큰 성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북을 김남근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